어렸을 때부터 난 모든 일에 남들보다 반박자 느렸다. 이가 처음 빠졌을 때도 그랬다.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반년이나 늦었기 때문에 나는 한때 그 흔들리는 이가 내 입에서 평생 머무를 줄 알았다. 그날 저녁, 꿈속에서 나는 남쪽 거리의 진영감으로 변해 있었다. 내 기억 속의 진영감은 길거리에 앉아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했고, 검고 누런 이와 지독한 입냄새에 아이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곤 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일단 나는 그가 불쌍하다고 생각했고, 부모님은 나를 데리고 늘 그 길을 피해 다니셨기 때문이었다. 그의 옷소매는 늘 텅 비어 있었다. 사람들은 진영감이 차 사고로 팔을 잃었다고 했다. 오래전에 진영감은 시장에서 돼지를 잡곤 했다는 사람들의 말이 문득 떠올랐다. 괴물로 변하기 전에 진영감은 아마 위풍당당하고 늠름했겠지만 그건 아주 잠시일 뿐이었다. 그의 가족들은 눈 깜짝할 새에 모두 그를 떠났다. 진영감은 마치 한 그루의 고목처럼 매일 그 거리를 메웠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꾸짖을 때 종종 망태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진영감을 부르기도 했다. 나는 놀라서 금세 깨어났지만 너무나도 진짜 같았던 꿈은 아주 끔찍했다. 그 후로 나는 한동안 진영감을 보는 것이 두려웠다. 내가 그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 내 가족도 눈 깜짝할 사이에 나를 떠났다고 해야 하나. 신이 나를 놀리는 건지 내 운명을 일찍이 알려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의 나는 미처 알지 못했다. 그 해의 봄은 참 늦게 찾아왔던 것 같다. 3월인데도 바람이 무척 사나웠다. 어머니가 문을 열었을 때 개미들은 내가 떨어뜨린 아이스 캔디 부스러기를 끙끙대며 옮기고 있었다. 그날은 웬일인지 어머니가 울지 않으셨다. 아버지가 떠난 뒤로 완전히 속았다며 한시도 울지 않은 적이 없었던 어머니가 그날은 나를 따뜻하게 꼭 안아주고 미소를 지으시며 나를 어느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셨다.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싼 웅장한 성에 도착할 때까지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으셨다. 어머니는 내게 앞으로 나는 여기서 살게 될 거라고, 자신을 따라가는 것보다 여기가 훨씬 좋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한동안 잠시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어머니는 슬퍼 보였지만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기도 했다.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어머니는 결심이라도 한 듯 그렇게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떠나다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나 어떤 곳에서 벗어난다는 뜻이다. 나를 그 웅장한 성으로 데리고 들어간 빼빼마르고 키 큰 남자는 경멸하는 눈빛으로 날 바라보며 날 도련님이라 불렀고, 이제 내 집은 여기라고 했다. 그 순간 나는 단번에 떠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나는 그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떠올리기가 두려워 죽을 힘을 다해 뛰쳐나갔다. 어머니는 멀리 가지 못하셨을 거야.
내가 힘껏 뛰면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그 생각도 잠시. 그 남자는 내 앞을 가로막았다. 나는 그들에게 나를 보내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드넓은 이곳에서 출구를 찾으려 사방팔방 뛰어다녔지만 몇 바퀴를 돌았는지 셀 수 없을 때쯤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말았다. 나는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계속 울었다. 그렇게 나는 목소리조차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울었다. 내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코를 막으며 지나갔다. 마치 내가 진영감을 보듯 말이다. 당황한 나는 팔을 들어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지만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경멸하는 듯한 눈빛들은 그 후로도 몇 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다. 나는 문득 진영감에게선 사실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우리가 착각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다. 이 공간은 거대해졌고 그곳에 나는 한없이 작아지고 있었다. 나는 언젠가 내가 이곳의 진영감이 될까 두려웠다. 두려움 때문인지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 남자아이를 보기 전까지 말이다. 나보다 고작 몇 살 많은 것 같았지만 그는 이제껏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지쳐 보였다. 그는 내게 물었다. 물 마실래? 난 그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다. 갈증 탓에 나는 그가 건넨 물을 연거푸 들이켰고 그는 내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 안은 어두컴컴했고 TV만이 유일하게 빛을 내고 있었다. 화면에선 내가 본 적 없는 아주 오래된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있었다. 심한 가뭄으로 땅이 갈라졌지만 악당 용왕은 비를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자신의 부하인 야차에게 바닷가루가 어린아이들을 잡아오라 명령했다. 주인공 나타는 건곤권을 휘둘러 야차를 죽이고 용왕의 아들까지 목숨을 끊어버렸다. 바다를 건너던 사내 아이가 손에 쥐고 있던 화첨창이 점차 날카로운 칼로 변했다. 나는 진영감이 위풍당당하게 그 칼을 쥔 모습을 보았다. 진영감은 두 눈을 부릅뜨고 자신을 농락했던 사람들을 향해 떳떳하게 그 칼을 휘둘렀다. 칼을 타고 피가 흘러내렸다. 혼천능이 바다를 휘저을 때 나는 무심코 나타의 동작을 따라했다. 한 번도 머리를 숙이지 않았던 나타가 당찬 표정으로 나서서 칼로 살과 뼈를 도려내어 부모에게 돌려줄 때 나는 털이 삐쭉 서고 분노가 차올랐지만 장엄하고 신성한 무언가가 내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걸 느꼈다. 그때 내가 느낀 것이 무엇인지 말하기 어려웠다. 아마도 한이었을까? 나는 그것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그가 되고 싶어. 나는 그가 될 거야. 이야기가 끝나자 방 안에는 고요한 정막이 흘렀다. 그 남자아이는 고개를 숙였고
손에 든 오토매틱 시계의 부품들이 부딪혀 낭낭한 소리를 내었다. 그 아이는 이런 적막함에 익숙해진 것 같았지만 난 영원히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기에 큰 목소리로 말했다. 물 준 거 고마워. 난 가볼게. 그 남자아이는 마지막 부품을 조립한 뒤 고개를 떨구고 한 곳을 응시하며 말했다. 넌 나갈 수 없어. 그의 시선은 내 손목 시계에 멈춰 있었다. 시계 소리만이 방 안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 아이의 눈빛을 보자 나는 그가 내 시계를 갖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갖고 싶냐는 내 질문에는 마치 어른 같은 눈빛을 하고선 고개를 저었다. 그때 갑자기 내 눈에는 아버지의 그림자가 보였다. 나는 시계에서 무브먼트를 빼내어 그 아이에게 건넸다. 그것을 받아든 그의 엄숙한 모습은 마치 내가 방금 떼어낸 것이 무브먼트가 아닌 내 심장인 것만 같았다. 조용했던 시계판이 침묵을 깨고 움직이기 시작했고 째깍거리던 시계판은 침묵했다. 그 아이는 시계를 잠시 들여다보고는 일어나서 나에게 하나의 문을 열어주었다. 난 지체 없이 빛이 있는 곳으로 뛰쳐나가다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가 조금 부러워하고 갈망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참지 못하고 그 남자아이에게 물었다. 같이 갈래? 하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방문을 다시 닫아버렸다. 마치 방금 전의 일이 죄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내가 착각한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나를 부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아버지는 갑자기 떠나버렸고 어머니는 한마디 없이 날 여기로 보내버렸는데 그래도 나는 당장 집에 돌아가고 싶었다. 예전처럼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었다. 허나 나를 반긴 건 텅 빈 잿빛 껍데기뿐이었다. 옷가지가 아무것도 남지 않은 방은 마치 지옥 같았다. 나는 옛 친구들을 부르려 창가에 아이스 캔디를 두었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혼인증명서만이 마치 지난 날이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하듯 서랍 속에 놓여 있었다. 가슴이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찼고 나는 한참이 지나도 진정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결국 인정하기 싫은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어머니는 정말 나를 버린 거구나. 떠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버린다는 뜻이었다. 나는 또다시 진영감이 나에게 손을 흔들며 옆자리를 내어주려는 것을 보았다. 그가 입을 벌리자 치아가 하나씩 빠졌다. 나는 피가 흐르는 입가를 만졌고 어지러운 상태로 고개를 숙이자 손에 유치한 개가 놓여있는 것이 보였다.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이었던 친구마저 나를 떠났다. 나는 하염없이 멍하니 밖으로 걸어나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주 슬프지도 않았고 눈물도 나지 않았다.
그냥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길거리를 방황하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 이 세상에는 내가 아는 사람이 없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더라도 아무도 모르겠지. 어느덧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졌고 나는 어느새 남쪽 거리까지 온 채였다. 진영감이 있어야 할 자리를 두 사람이 둘러싸고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그 두 사람은 진영감의 목을 조르고 바구니에 담겨있던 얼마 안 되는 돈을 꺼내려고 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거의 기억나지 않지만 단 하나만은 기억하고 있다. 진영감이 살아야만 나도 살고 있는 것이고 진영감이 죽으면 나도 정말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나는 힘껏 던져진 돌멩이처럼 빠르게 달려갔다. 강한 바람이 불면서 무성한 나뭇잎이 소용돌이치더니 녹색 비단으로 변해 내 몸을 휘감았다. 나는 장검을 든 그 소년을 떠올렸고 어느 한순간 내가 그 해안가에 서 있는 듯 물보라가 나를 향해 몰아쳤다. 나는 고개를 쳐들고 크게 소리쳤다. 내 육신을 당신들에게 돌려줄게. 나는 스스로 목을 벨 그 순간이 더할 나위 없이 기대되었다. 적어도 그 마지막 순간에는 세상이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세상을 먼저 버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테니. 이때가 나와 예정호가 함께 살게 된 지 4년이 되는 해였다. 동네에 한 쌍의 모자가 새로 이사를 왔고 나를 둘러싼 터무니없는 소문이 또 돌기 시작했다. 나는 부모도 없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불쌍한 자식이라는 말도 있었고 내가 너무 말을 듣지 않아서 부모가 날 버렸다고 하는 소문도 있었다. 나는 지금껏 나를 경멸하는 눈빛과 따가운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으니까. 잘못한 건 분명 내가 아니라 그들이다. 하지만 잠이 들기 전에 나는 항상 그들이 한 말과 그 말 속에 있는 사람을 떠올리곤 했다. 그리고 결국 또 왜 다시 떠올렸냐고 나 자신을 원망하였다. 살과 뼈를 도려내기로 했으니 이제 그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은가. 그런데도 왜 자꾸 그 사람들이 나오는 꿈을 꾸는 걸까? 그들과 함께 살았던 몇 년이 너무나도 행복했기 때문일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내 말을 듣고 나면 분명 격분하며 그들은 인간 쓰레기나 다름없다고, 그들은 부모의 자격도 없다고 말할 것이다. 하여튼 그들이 떠난 것은 모두가 바라는 바일 것이며 언젠가 나쁜 소식이 들려오더라도 그건 권선징악의 결말이겠지. 나는 그들을 그리워하면 안 된다. 그들의 꿈을 꾸고 그 꿈에서 깰 때마다 모순적인 내 모습이 너무나도 증오스러웠다. 나는 마땅히 그들을 징후해야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다.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점점 꺼려지고 꺼려질수록 외로워졌다. 나는 철저히 숨을 수 있는 곳 혹은
모든 것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곳을 찾고 싶었다. 언젠간 여기를 떠나 자유로운 곳을 찾을 수 있겠지. 그래서 예정호가 나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을 때도 난 고집스럽게 그를 영감님이라고만 불렀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얼마 안가 그도 나를 버릴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러니 또다시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 비위를 맞추려 들지 않아도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날 좋아할 리가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거듭 그에게 만약 언젠가 마음이 변한다면 날 쫓아내라고 말했다. 나는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을 보고 싶지 않았다. 지난 4년 동안 그날을 매일 기다렸다. 내가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말이다. 나는 예정호에게 학교에 관한 일이라면 뭐든 상관하지 말라 했고, 그도 최선을 다해 있는 듯 없는 듯한 보호자의 역할을 해왔다. 내가 아무리 큰 사고를 쳤어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자유였다. 그들이 나를 버려진 놈이라고 욕할수록 나는 드디어 내가 이 세상에 구속받지 않게 된 것만 같아 점점 더 즐거워졌을 뿐이다. 학교 담벼락에 앉아 낮과 밤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어스름한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길거리를 방황하며 모든 것들과 함께 죽고 싶어 했던 지난 몇 년간의 충동이 더 이상 나를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이제 그곳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문득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빠르고 난잡한 소리에 오래 듣고 있으면 숨이 막혀오는 것만 같았다. 나는 무심코 그 소리가 들리는 음악실로 향했다. 문이 한 뼘 열려 있었고 나는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문틈 사이로 보인 광경을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피아노 건반 뚜껑은 열려 있었고 피아노 의자에 앉아있는 교장과 그의 품에 있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보였다. 정점에 다다른 피아노 연주가 여학생의 울음소리를 집어삼켰다. 그때 오늘 아침 반의 남학생들이 비열한 표정을 하고 웃으며 몰래 떠들던 피아노실 놀이라는 말이 생각났다. 이것이 바로 피아노실 놀이였구나. 순간적으로 목이 조여드는 것만 같아 나는 급히 길가로 걸어갔다. 구역질이 나올 것만 같았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진영감이 떠올랐고 나는 마치 그날 밤으로 돌아간 듯했다. 그는 이미 시체가 되어 있었고 얼굴은 동상으로 인해 썩어 문드러진 채였다. 진영감을 둘러싼 두 남자는 진영감이 이미 죽어 있었다고 말했다. 너무 추워서 얼어 죽었다고. 나는 밧줄을 잡아당기듯 텅 빈 진영감의 양소매를 붙잡고 그를 병원 입구까지 끌고 갔다. 다행히 병원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진영감을 두고 돌아갈 때 나는 고개를 돌려 바닥에 있는 두 줄기 흔적을 바라보았다. 진영감의 어깨 밑으로 늘어져 있는 검은 그림자는 그의 잃어버린 팔과 같기도
검은 리본 끈 같기도 했다. 나는 그것들이 몸을 일으켜 교장의 목덜미를 감더니 빨갛게 변할 때까지 목을 조이다가 이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이 일을 선생님께 말했지만 선생님은 유난히 침착한 눈빛으로 그것은 개인 지도일 뿐이라고 했다. 하루 종일 교무실에 서 있었던 나는 문득 이곳은 이미 썩어버렸음을 깨달았다. 당신들이 썩는다 해도 나는 결코 고개 숙이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나는 결심을 내렸다. 나는 영감님이 만든 나무총을 집어들고 안에 있던 나무 총알을 전부 빼냈다. 묵직한 느낌이 마치 진짜 총이나 다름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나무총을 손에 쥔 채 학교 담장을 넘어 점점 빠른 걸음으로 학교로 들어갔다. 물보라가 유리창을 강하게 덮쳤고 나는 곧 반역자가 될 것이다. 그들이 완전히 숨어버리기 전에 먼저 내 피와 살로 용의 힘줄을 뽑아 시비를 분명히 가린 후 자결로서 끝을 맺을 것이다. 꼼짝 마! 나는 한 손에는 총을 들고 한 손으로는 책상을 가리키며 교장에게 자신의 죄를 모두 적으라고 하였다. 교장은 내 총을 진짜라 믿고 내 요구에 저항 없이 순순히 응했다. 물에 빠진 생쥐처럼 겁먹은 그의 모습은 나약해 보였다. 그 모습에 나는 순간 이건 단지 실수일 뿐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해버렸다. 머뭇거리며 총을 내려놓자 내 손등에서 피가 솟구쳤다. 그것은 오랫동안 계획해온 칼질이었으며 칼의 뒤에는 그의 만족스러운 눈빛이 비쳤다. 마음이 약했던 것에 대한 대가였다. 땅바닥에 제압당한 나는 그저 헛웃음만 나왔다. 상대가 날 사지로 몰아넣으려고 할 때 나는 여전히 진심으로 용서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다. 짓밟힌 등에서 강렬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통증에 내 정신은 오히려 더욱 또렷해졌다. 후회하는 게 있냐고 한다면 하나뿐이었다.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내 검을 다시 뽑아 그를 물리칠 것이다. 소희! 손은 왜 그래? 아프진 않아? 의사는 뭐라더냐? 아이고, 손이 왜 이 지경이 된 거야? 누가 너를 괴롭혔니? 또 지난번 그 아이지? 아이, 그 아이 아버지가 아들 단속 잘할 거라고 했는데 또 너를 괴롭혀?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내가 오늘 저녁에 결판을 내고 오마. 필요 없어요. 여긴 왜 온 거예요? 이 녀석이 계속 이렇게 고집 부릴 거냐? 피 새어나오는 것 좀 봐라. 돈 문제는 신경 쓰지 마. 조금 전에 은행에서 돈 뽑아왔다. 필요한 치료라면 뭐든 하자. 제대로 치료해야 나중에 후유증도 안 생겨. 밥 먹거나 글 쓰는데 지장도 없을 테고. 자, 병원 가자. 됐다니까요.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학교 일에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학교 일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네 일이잖아. 넌 나의... 어쨌든 네 일에는 신경 쓸 테니 그런 줄 알아.
교장 선생님, 소희군 학부모님 오셨습니다. 소희 학생의 학부모이신가요?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맞지요? 아이고, 소희한테 일이 생겼다는 전화를 받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우리 아이 손에 상처가 심하더군요. 반 애들이 괴롭힌 게 분명해요. 그 나쁜 녀석들이 계속 이 아이를 괴롭혀 왔다고요. 저희가 억울하지 않게 학교 측에서 이번 일을 분명하게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늘 우리 아이만 탓하는 거죠? 학부모님, 아직 상황을 잘 모르시나 본데 이번에 연락드린 이유는 학생들과 다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소희 학생이 자신이 만든 사제총을 들고 교장실에 들어와서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선생님, 교장 선생님, 이 아이가 충동적이긴 하지만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일 만큼 착한 아이입니다. 분명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진 않았을 거라고요. 이 총입니다. 보세요.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저 아이랑 상관없어요. 제가 잘 숨기지 않고 책상 위에 놔둔 탓입니다. 제 탓이에요, 제 탓. 게다가 이건 나무총이라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없다고요. 소희, 어떻게 된 일이냐? 왜 이걸 학교에 가지고 간 거야? 대답 좀 해봐라. 말을 해야 네 편을 들 거 아니냐? 나쁜 사람에게 벌을 주려던 것뿐이에요. 바로 저 사람이에요. 여학생들한테 이상한 짓을. 뭐라고? 반성은커녕 계속 헛소리만 해대니 이런 아이를 학교에서 어떻게 데리고 있겠어요? 나무총이었으니 망정이지. 교장 선생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이번 일은 학교에서 훈육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아니에요. 학교 측에선 일단 서희 학생을 소년원에 보낸 후에 다시 학교에 다니게 할지는 추후에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소년원이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 애가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게 학교에서 철저히 조사하셔야죠. 우리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제 아이는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얘 말도 들어봐야 하지 않겠어요? 학부모님 말씀은 이렇게 규모가 큰 학교가 고작 학생 한 명을 괴롭힌다는 뜻입니까? 저희 학교가 시의 중점인 건 둘째치고 어느 학교도 이유 없이 한 학생을 모독하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교장 선생님 팔뚝에 상처난 거 보이시죠? 이건 진단서고요. 설마 저희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유 선생, 소희 학생의 아버님도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셔서 그러셨겠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장 선생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치료비입니다. 부족하면 제가 더 모을 테니 꼭 받아주세요. 치료비는 됐습니다. 교육자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데에 저 또한 책임이 있고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학교란 본디 예절과 학문을 배우게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선생이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는 법이죠.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가장 적합한 곳에서 훈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일은 학교에서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학생에 대한 책임이자 학부모 그리고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해해 주십시오. 교장 선생님, 아이가 소년원에 가면
그 사실이 평생 꼬리표로 남을 거예요. 제발,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돌아가서 따끔하게 혼내겠습니다. 이 녀석, 이리 와. 교장 선생님, 소희도 잘못한 걸 알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왜 사과를 해야 하죠? 교장 선생님, 이 녀석이 원래 고집이 있어서요. 부디 신경 쓰지 마세요. 소희, 죄송하다고 한마디만 해라. 사과를 바라는 거예요? 좋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만약 한 번만 더 기회가 있다면 절대 나무총만 가져오지 않았을 거예요. 조용히 하나! 들으셨죠? 아직도 반성할 줄을 모르네요. 훈육을 받는 게 소희 학생에게도 좋은 일일 겁니다. 아이, 교장 선생님, 제발요. 제 잘못입니다. 전부 제 탓이에요. 저 아이의 아버지로서 제가 잘 가르치지 못한 탓입니다. 이 아이를 대신해서 제가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한테 무릎을 꿇어요? 교장 선생님, 저는 이제 그만하시죠.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아이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온다 하니 학부모로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소희군에게도 좋은 일이 될 거예요. 저는 회의가 있어서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왜 꼭 사과 안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야? 죄송하다고 했으면 소년원은 없던 일이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가 어떤 데인지는 아는 거야? 소년원에 가지 않을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 어디 보자. 그러니까 영감님도 저를 못 믿는다는 거죠? 소희, 이 녀석아! 나가도 된다. 네. 소희, 여기다. 영감님? 표정이 왜 그래? 날 잊어버린 거냐? 여긴 왜 온 거예요? 당연히 널 집으로 데리러 왔지. 뭘 그리 멍하니 있어? 짐 미리 줘. 내가 들어주마. 날씨가 쌀쌀한데 옷은 왜 이렇게 얇게 입었어? 자, 걸쳐. 따뜻하게 입어야 감기에 안 걸리지. 됐어요. 제가 들고 있을게요. 아이고, 내가 들 테니 주라니까. 예전엔 예의 차린 적도 없으면서. 어디 보자. 키가 조금 컸구나. 머리카락도 많이 자랐고 말이야. 근데 왜 이렇게 홀쭉해졌어? TV로 소년원 뉴스를 계속 봤는데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때리기도 한다더구나. 다친 곳은 없고? 없어요. 마음이 안 놓인다. 어디 한번 보자꾸나. 정말 없다니까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잘 못 이겨요. 아이고, 녀석이. 시간이 조금 이르니까 남쪽 거리에 식당 하나가 새로 생겼던데 먼저 밥이라도 좀 먹을까? 네 입맛에 꼭 맞을 거다. 그 미용실에 가서 머리카락도 자르자. 머리카락이 눈을 다 가리겠구나. 옷도 새로 사고 신발도 새로 사고 말이야. 왜 아무 말도 없어?
설마 분위기 잡는 법도 배워온 거냐? 지금까지 계속 혼자만 말하고 있으면서 저한테 말할 틈도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 그랬었지. 먼저 말해라. 왜 절 데리러 온 거예요? 아까 전에도 한번 물어보지 않았어? 컴퓨터도 한 대 새로 샀다. 네가 갖고 싶어 했었잖아. 집에 가면 나한테도 어떻게 쓰는지 좀 가르쳐주고, 그 무슨 카드고 지뢰찾기니 그건 나도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다고. 지뢰찾기도 할 줄 몰라요. 누가 할 줄 모른댔냐? 옆집 왕신의 컴퓨터로 몇 번 했는데 클릭을 몇 번 하지도 않았는데 지뢰가 터져버리더라고. 그거 참 이상하단 말이야. 영감님이 정말 못해서 그렇죠. 이놈아, 네가 안 알려줘서 내가 왕씨 앞에서 체면을 구긴 거 아니냐? 그럼 약속한 거다. 아까는 무슨 말 하려 했어요? 녀석아, 미안하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예전에 내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너한테 사과하라고 강요했던 거 말이다.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하는 게 너에게 좋을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못했어. 내가 아버지라는 말 못하게 하려는 건 아니지? 제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시게요? 아니긴 하네. 그래도 다음부터는 하지 마요. 그래. 어쨌든 나도 입으로 말하기 어색하니 그냥 형제로 지내자. 사실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네가 나랑 같이 안 간다고 할까봐 걱정했다. 지금은 마음이 놓이는구나. 아, 그리고 네가 도와줬던 그 여학생 말이다. 전학 가기 전에 날 찾아와 너에게 고맙다고 전해달라 하더라. 그때 내가 정말 훌륭한 형제를 두었구나 했었다. 요즘 말대로 역지사지라는 걸 해봤거든. 내가 너였다면 아마 너보다 잘할 수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뭐냐.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으이구, 겸손의 겸자도 모르는 놈. 늦긴 했다만 이 말을 꼭 하고 싶구나. 나는 한순간도 너를 믿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럼 왜 사과하라고 했던 건데요? 아마 내 이기심 때문이었겠지. 사과를 해야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다. 그래야 네가 소년원에 가서 고생하지 않을 거라는 이기적인 생각이었지. 네 마음은 안중에도 없었고 말이야. 그리고 그때 내가 너를 도왔더라면 그 일이 크게 알려져서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었다는 걸 생각 못했어. 이런 점은 너에게 배워야 해. 됐어요. 영감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 적응이 안 된다고요. 피곤하지는 않고? 아까 택시를 탈 걸 그랬나? 그럭저럭 괜찮아요. 그렇게 멀지도 않은 걸. 올 때도 걸어서 왔어요? 어제 저녁에 도착했다. 저녁인 줄 알고 시간을 착각했거든. 그럼 잠은 안 잔 거예요? 잠은 무슨. 너를 집에 데려올 생각하니
전혀 잠이 안 오던걸. 창피하지는 않아요? 전 소년원에 들어갔다 온 거잖아요. 보통은 창피해하지 않나요? 무슨 소리야? 살살해요. 아프라고 한 거다. 창피하긴 무슨. 내가 방금 한 말들은 다 헛수고였구만. 집에 거의 다 왔다. 네 이불 새로 사놓았으니 잠자리가 아주 편할 거야. 아까 말한 식당은 안 가요? 오늘은 됐어. 집에서 밥 먹자.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치사하다니.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부엌에 닭고기 스프 아직 따뜻할 거다. 내일은 꼭 거기로 밥 먹으러 가자. 왜 거짓말했어? 아니거든. 난 아무것도 못 본 거 맞아. 교장 선생님을 모욕할 수는 없다고. 다 네 자업자득이야. 너는 소희? 왜? 나한테 복수라도 하려고? 지난번에 네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애원했는지 기억 안 나는 거냐? 아니면 소년원에 있는 시간이 부족했나? 너 같은 쓰레기가 입에 올릴 사람이 아니야! 그때 너를 살려두지 말았어야 했어! 이건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업보야. 날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야? 이다 아카데미.
이렇게 간단한 걸 아직도 못 외우다니. 이 정도로 멍청한 학생은 처음 봤다. 너 같은 쓰레기가 세상에 사는 건 그야말로 자원 낭비야. 정말 하수구의 쥐새끼만도 못한 녀석! 단지 내용을 좀 잘못 외웠을 뿐인데 그렇게 심하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누가 멋대로 끼어들래? 선생님한테 존경심이라는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뭘 잘못했는지 알겠어? 전 잘못한 거 없어요. 너한테 여기에 규칙을 잘 가르쳐줘야 할 것 같네. 잘못했어, 안 했어? 전 잘못한 거 없어요. 다시. 잘못했어요. 인터넷 클럽에 가입하는 게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주신 목숨을 헛되이 버리려 해선 안 됐어요. 저는 부모님과 사회의 기대를 저버린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아카데미에 오지 않았다면 끝까지 잘못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선생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님께 보답할게요. 날 가장 신경 쓰는 사람은 아마 그 교장이겠지. 뭐 하는 거야? 돌려줘! 진정해. 선생님한테 이럴 거야? 아니, 그럼 왜 날 구했어? 너는 아직 살고 싶잖아. 모르겠어.
우리는 죽는 게 더 괴로울까? 사는 게 더 괴로울까? 나도 몰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 제일 큰 비밀로 너랑 교환할 수 있어. 난 인터넷에서 한 클럽에 가입했어. 모두가 시간과 장소를 약속했고 서로를 도와 생을 마감할 준비를 했지. 그건 내 능력이야. 나는 불을 다룰 수 있어. 능력? 마법 같은 거야? 태어날 때부터 불을 다룰 수 있었어? 응. 그럼 왜 그걸로 도망가지 않는 거야? 그 사람들이 보면 분명 무서워할 텐데. 그들을 무서워하게 만들면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리 없지. 더 잔인하게 굴 뿐이야. 예전에 어떤 선배가 알려준 곳인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 난 숨이 막힐 때마다 여기 와서 하늘을 봐. 어느 날 블루문을 보게 되면 행운이 찾아올 거라고 믿어. 왜? 선배가 블루문을 본 다음날 부모님이 데리러 왔대. 떠나기 전에 나한테 그렇게 말해줬어. 그래서 나도 꼭 나의 블루문을 볼 수 있을 거야. 우리 부모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겠지? 맞지? 단지 나한테 잠시 실망했을 뿐이야. 진짜 블루문이 있어? 나도 본 적은 없지만 분명 있을 거야. 우린 꼭 볼 수 있을 거야. 누가 왔어? 아카데미 학생이니? 아카데미 선생님이에요? 아니, 나는 실험실에서 일해. 그냥 지나가다가 천장 덮개 위치가 좀 이상해서 올라와 봤어. 여기 숨어서 뭐 하는 거니? 난 나쁜 사람 아닌데. 됐다. 잠시만 기다려봐. 이건 원래 내 야식이었는데 너희도 좀 먹을래? 정말 실험실에서 일해요? 당연하지. 나는 일식 프로젝트 연구원 주성진이라고 해. 너희는 아마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직 모를 거야. 하지만 미래에는 반드시 전 세계를 바꿔놓을 거란다.
이런 곳에서 위대한 연구가 되긴 해요? 이런 곳? 혹시 아카데미가 마음에 안 드니? 실험실과 아카데미는 서로 돕는 관계일 뿐이야. 아카데미 담당자를 알고 있으니 불만이 있으면 내가 전해줄게.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너희 정말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거야? 난 지금까지 전혀 몰랐어. 내가 아카데미 책임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제대로 물어볼게. 너흰 앞으로 뭘 할지 생각해 본 적이 있어? 나는 위대한 연구자가 되어 세계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어. 전 집에 가고 싶어요. 돌아가서 그 클럽을 해체하고 친구의 제사를 지내주러 갈 거예요. 그리고 친구에게 남동생이 하나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걔를 돌봐줄 거예요. 소희는? 전 악인이 될 거예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모두 마땅히 받아야 할 업보를 받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볼 거예요. 그럼 악한 사람들한테 벌을 주는 경찰이 되는 게 낫지 않니? 착한 사람은 많은 것에 제약을 받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잖아요. 전 선량함이나 동정심은 조금도 원하지 않아요. 그런 건 오히려 절 망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하지 마. 악은 결국 아무것도 바로잡을 수 없어. 며칠 후면 조사 결과가 나올 테니까 너희들 분명 모두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주 박사님, 박사님이 하는 연구가 뭐라고 하셨죠? 사람의 몸과 영혼을 분리하는 연구. 왜?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이한솔, 부모님이 저녁에 데리러 오신단다. 정말요? 우와. 드디어 블루문이 떴어. 소희, 밖에서 꼭 다시 만나자. 나도 나가면 너를 찾으러 갈게. 어떻게 된 거예요? 소희, 다행이다. 살아있었구나. 나는 혹시나 너도... 나만 모르고 있던 거야.
여긴 정말 생지옥이야.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구나. 빨리 도망쳐. 빨리 여길 떠나. 무슨 일 있어요? 너희들, 이곳 학생들이 모두 일식 프로젝트의 실험체라는 걸 알게 됐어. 학교에서 매일 먹는 음식이나 선생님의 욕설은 모두 너희를 고르고 개조하는 거야. 그리고 실패작들은 버려지는 거고. 그게 대체... 실험실에서 한 소리가 처리되는 걸 봤어. 내가 설비를 잠깐 멈춰놨으니 빨리 이 기회를 틈타 도망쳐. 이게 마지막 기회야. 내가 당신을 믿을 것 같아? 날 믿어야 해. 아카데미 측에서 대부분의 불량 실험체를 폐기하고 나머지는 옮길 생각이라고. 당장 떠나야 해. 이 나쁜 놈! 다 내 잘못이야. 사과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아. 평생 속죄할게. 이곳을 파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너를 빼내줄 수는 있어. 그럼 이한솔은! 다른 애들은! 빨리 가. 나는 실험대에서 구조한 다른 5명을 내보내러 가야 해. 허 선생님, 이 녀석, 왜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서 있어? 오늘 학교 쉬는 날인가? 네, 학교 운동회라 오후는 쉬어요. 그럼 1등을 여러 번 했겠네. 내가 저녁에 닭고기 스프 만들어주마. 이상하네. 방금 넣은 생강이 왜 안 보이지? 날씨가 좋은데 나가서 좀 걸을까요? 우리 어디 가는 거냐? 공원이요. 거기서 바둑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누구세요? 조금 낯이 익은데. 빨리 가, 경찰 떴어. 잡히지 않도록 조심하고. 여긴 어떻게... 나중에 얘기하자. 일단 따라와. 소희, 나랑 집에 가는 게 어떠냐? 나는 네가 너무 걱정돼. 예전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병에 걸렸다는 말을 하더라. 왜 날 거기에 보낸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이 널 거기로 보낼지 몰랐다. 소년원에서는 네가 계속 나랑 만나는 걸 거절한다고만 했어. 내가 또 학교에 가서 사정했다는 말을 듣고 네가 나를 만나고 싶지 않아 하는 줄 알았다. 무슨 병인데요? 별거 아니야. 심각하지도 않아. 저쪽 단지에서 경비원을 모집한다더라. 와, 한번 지원해봐도 될 것 같아. 그냥 집에서 푹 쉬고 있어요. 약도 좀 먹고. 약? 약은 무슨 약? 아픈 것도 아닌데! 넌 또 누구냐? 왜 우리 집에 있어? 소희예요. 아니, 넌 소희가 아니야. 그 녀석을 어디에 숨겨둔 거냐? 내가 소희라니까요. 제가 아들이잖아요. 제가 돌볼 거예요. 소희, 너 졸지? 다른 선생님들도 네가 맨날 수업 시간에 잔다고 하더라. 대체 밤에 뭘 하는 거야?
쌤, 좀 더 정확하게 던지는 연습을 해야 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야죠. 나가서 벌써! 소희, 너희 집 사정은 들었어. 이렇게 힘들면서 그걸 왜 숨겼어? 사실 소희는 입양아인데 양아버지가 큰 병에 걸리셨단다. 그래서 혼자 집안을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구나. 학교를 마치면 양아버지를 돌보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버는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 모두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대체 왜 이런 병에 걸린 건데요? 미안해요. 미안하다. 레이싱 도박은 목숨을 거는 거나 다름없어. 꼬맹아, 무섭지 않은 거냐? 전혀요. 왜 레이싱 도박을 하려는 거냐? 그 나이에는 공부나 해야지. 돈이 필요해요. 아주 많이요. 만약 내가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도박보다 더 위험하다고 한다면 할 거냐? 네. 좋아. 데리고 가서 계약서에 서명해. 영감님! 예정호! 어디 있어요? 예정호!
여기서 뭐해요? 생선 한 마리 사려고요. 이게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라. 좋아요. 사죠. 어라, 왠지 낯이 좀 익은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이랑 닮았네요. 하지만 걘 이렇게 크지 않은데. 아빠. 이제 집으로 가죠.